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원래는 꼭 합격에 두 글자를 가슴에 안으시고 학원가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예, 몇 페이지죠? 235 포상금 맞아요. 포상금 그죠? 자, 포상금 한번 보면 포상금. 오늘 건 포상금하고 행정처분 형벌. 좋아 아주 그지? 오늘 아마 법령이 마무리가 거의 되겠네 그죠? 마무리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하게 보시면 돼요. 포상금부터. 자, 우리 아마 다음 주부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 파트가 들어가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이제 법령 파트를 한 몇 주 동안은 못 보니까 잘 마지막으로 한번 큰 제목 정도는 잡아줄게요. 현재 우리 과목이 했는 게 뭐냐 하면은 총칙 그죠? 그리고 자격증 제도 그리고 뭐예요? 개설 등록하고 등록의 결격 사유입니다. 개설 등록하고 등록의 결격 사유 그리고 중개 업무 그리고 개공 등의 의무와 우리가 책임 그리고 뭐예요? 중개 보수. 아마 현재 이 정도까지를 마무리를 지었는 끝에 그죠? 그리고 오늘 남았는 게 뭐냐면은 지도 감독 파트입니다. 지도 감독 파트하고 아마 지금 협회역에 우리가 남아있다 보면 돼요. 협회역은 3월 순환에 한번 자료로 별도로 한번 잡아줄 것이고 지도 감독이 오늘 뭡니까? 나오는 게 요 포상금하고 큰 컨셉이 요 각종 제재 행정적인 제재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거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포상금하고 행정적인 제재로서 아마 3시간 동안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여기나 있으면 좀 이따 개봉박도 하긴 하고. 자, 보면은 우리 여기 공인중개사 법률 파트야. 법률 파트. 총칙 제네랄이야. 제네랄. 일반적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과목이든 간에 행정적이나 법 과목의 유사한 과목들의 제일 서두의 일장은 뭡니까? 총론 또는 뭐다? 총칙. 이 파트가 제일 일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반적인 전체적인 사항들을 규칙들을 다 수록해 놨는 것들이 총론이나 총칙 파트입니다. 당연히 우리 과목도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잖아요. 당연히 중개에 관련되는 뭐다? 용어라든지 중개에 관련되는 대상물 당연히 수록되는 게 총칙 파트입니다. 꼭 좀 아는 것이 거기 아시면 되겠고. 다음 자격증 제도. 말 그대로 뭐예요? 시험에 관련되는 각종 사항들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어요. 3월 순환이나 5월 순환에 별도의 없는 자료가 나가겠지만도 말 그대로 자격 시험에 관계되는 거 누가 실시하는지 있잖아. 원칙, 예외와 위탁 실시 각종 시험의 실시권자 중심으로 알아놔야 되고 그 응시 자격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래 응시 자격하고 응시 자격에 제한을 받는 자 그런 거 중심. 그리고 자격증 제도 파트는 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좀 꼭 좀 봐야 돼요. 나중에 우리 한번 비중이 다르겠지만 자 지금은 우리가 1, 2월 순환에는 우리가 이렇게 분절해서 배우지만 정책심의위원회가 나오니 우리가 미리 말하는데 우리 과목은 위원회가 4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 5, 6월 정도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내용이 나오면은 법령 실무 전체를 동시에 이제와 적용받는 그런 것들을 쭉 알아놔야 돼요. 보관이면 보관 전체, 교부면 교부 전체 이런 것들. 지금은 파트별로 분절해서 배우지만 위원회는 미리 말하지만 자격증 제도 파트의 정책심의위원회, 협회의 뭐다 공제운영위원회.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임대차위원회하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이 위원회가 4가지가 있어요. 우리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향후는 공부를 이런 식으로 전체 통으로 해야 한다 이 말이야. 분절해서 파트별로 짜집기를 지금 하다가 공부가 좀 됐을 때는 뭐다 내공이 실있을 때는 전체를 동시에 물론 제가 그렇게 자 유도하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도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특히 자격증 제도 파트에는 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시로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개설 등록 개설 말 그대로 오픈한다 이 말입니다. 현장에서 뭐단 말이요 사무소를 그러니까 직접 열고 싶다든지 중개업에 종사하고 싶은 자들은 뭐다 직접적으로 우리는 중개업은 업종이 중개업이라는 업종은 뭡니까? 허가나 인가보다는 좀 더 완화된
등록으로서 시장에 진입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등록으로서. 그래서 우리 부동산 행정학적으로 뭐다? 등록에 관계되는 각종 사항들, 등록 기준, 뭐 등록 간청, 등록 가능자, 등록시 제출 서류, 뭐 등록 시료, 등록 간청이 다음 달 10일까 협회 통보, 전부 다 등록에 관계되는 각종 사항들을 이 파트에서 빼앗다 이 말이다. 맞지? 그 파트가 끝나면 뭐예요? 등록의 결격 사유. 등록을 받고 싶다든지 시장에 진입해서 중개업에 종사하고 싶은데도 적합하지 않는 사유가 12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예요? 중개사법에 적용받는 결격 사유 7가지 하고 대한민국 어느 법을 적용받는 다 결격 사유 5개 별도 좀 분절해서 알아나올 필요 있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 결격 사유는 조문을 던져놓고 이게 결격 사유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 시점 또 어떤 사유들을 해소해야만이 벗어나느냐 그 기간 계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좀 알아놓으시면 도움될 거야. 그래 공부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본격적으로 중개 업무를 한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필드에서 샵을 운영한다, 사무소를 운영한다 이 말입니다. 사무소 운영한다는 말은 뭐다? 사무소 운영하면서 벌어진 각종 중개 업무에 관련되는 것들을 이 파트에서 했습니다. 뭐 제일 처음에 말하면 고용인 이런 거. 고용인은 뭐예요?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는 있겠죠. 그 친구들의 고용신고나 종료신고, 그죠? 그리고 과거는 고용인이 시장에 진입할 때는 별다른 우리가 방어막이 없었는데 지금은 뭐단 말이요? 필터링의 기능이 있다겠지요. 등록관청에서 고용인 신고 들어오면 뭐단 말이요? 교육이라든지 결격 해당 여부 등을 별도에 조회한 이후에 시장에 진입시키겠다 이런 거. 그리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우리 개공사가 책임지는 범위, 민사와 형사와 행정적인 거. 민사적으로는 무과실, 형사적으로는 양벌 규정, 행정적으로는 뭐다? 대신 책임 이런 것들에서 우리 조금 받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뭐 먼저 하겠지? 그래 우리가 접근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또 업무 범위잖아. 업무 범위는 뭐다? 지역적 범위, 뭐 대상물의 범위, 겸업 범위 아이가. 지역적 범위는 뭐다? 부칙은 시도 이런 거. 정보만 가입했을 때는 공개된 거 간할바 이런 정도. 대상물의 범위는 이 법상 개공끼리는 대상물 차이가 없다. 겸업 범위는 뭐고? 법인 개공의 겸업 범위. 알지? 14조 1항과 2항 6개. 오히려 법인은 이렇게 별도의 겸업 범위를 명시했단 말은 우리가 법인 아닌 개공은 뭐다? 겸업 명시가 없다 그랬잖아. 업무 영역 범위가 넓은 것은 법인보다는 법인 아닌 개공이다. 다만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부칙사는 뭐다? 그 친구 때문에 경공매 관련 업무를 모아더라. 이걸 포인트로서 시험 지문 그죠? 잘 따라오겠죠? 고려 보시고. 그리고 뭡니까? 사무소 설치 이전. 사무소는 뭐다? 전국에는 한 개의 등록관청에서 모든 개공들은 한 개의 등록관청에서는 사무소 하나밖에 못 두는 걸로 끝입니다. 다만 법인은 뭐다? 예외적으로 주된 사무소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분사무소라는 걸 둘 수 있더라. 뭐 이런 정도. 분사무소 설치 시 제출 서류 이런 거. 그리고 사무소 이전. 이전은 뭐다? 우리가 한 군데에서 죽을 때까지 하라는 보장 없잖아. 우리 개발지에 따라서 이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전했을 때는 뭐다? 어디에 신고하고 언제 신고하고, 또 이전할 때는 뭐다? 어떤 서류를 내고, 또 우리 이전 신고 받은 등록관청에서 후속 조치로 송부 요청하는 서류들은 뭔가 이런 정도까지 우리 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 다음 휴폐업.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뭐다? 휴업한다. 기간. 그죠? 그리고 휴업 기간 중에 가능 불가능. 전자신고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에서 좀 봐놔야 되고. 그죠? 다음 인장등록.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에는 작성 후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아무 막 도장을 찍으면 안 되지. 반드시 등록된 도장을 찍어라. 인장등록이야. 인장등 시기, 대상자, 인장등의 근거 이런 정도 중심으로 또 특히 분사무소는 도장 등록 방법이 한 개 더 있지. 그죠? 그런 거 좀 알아놓으시고 그래 보면 되겠고. 이건 중개업무. 그리고 우리가 전속 중개계약 이번에 했잖아. 그죠? 전속은 뭐예요? 특정한 개공한테 중개를 일임하는 게 전속이잖아. 우리 전속 중개계약 체결 자체는 강제가 아니지만 체결 이유는 전부 다 규정에 충실한 내용밖에 없더라. 그리고 정보 공개 우리가 내용들, 그리고 의뢰인 비공 요청 시에 공개하느냐 안 하는지, 그리고 임대차의 공시가 이런 것들, 유효기간 이런 거, 보관 교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봐둬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고 거래 정황은 뭐다? 우리 3월 순환하기로 했잖아. 그래 보면 되겠고. 그럼 중개업무는 끝났잖아. 그럼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의무하고 책임이에요. 의무는 뭐야? 신의성실, 공정중개, 품위유지, 비밀준수 이런 거 공부하지 말았겠어요. 특히 비밀준수는 제가 별도 달았지만도 문제풀이에서 카바도 관계없습니다. 그게 비중 있는 게 아니고.
다음은 빅4가 뭐고? 확인 설명 의무, 거래계약 작성의 의무, 손해배상 책임의 의무, 보증 설정의 의무. 이게 빅4야, 빅4. 그죠? 그런 거 중심. 그리고 우리 원래 개정안 나왔잖아. 그죠? 거래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가 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됐을 때는 뭐다? 보관 의무가 삭제했습니다. 이거 원래 100번 뺏길 거야. 내용이 어려 뺏기는 게 아니고 개정안이니까. 그죠? 그런 거. 그리고 약간 단계 바뀌는 게 작년까지만 해도 사본 보관이고 원본 보관은 혼수비제인데 이제는 원래는 뭐다? 원본, 사본 어떤 것들을 보관해도 관계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좀 말이 많았잖아. 맞죠? 개공사가 원본 보관한다 하면 말이 안 맞잖아. 그러면 사본은 둘 중에 누가 가져가나 이런 것들. 전속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그랬는데 이제는 원본하고 사본 어떤 것들을 보관해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는 뭐다? 보관 의무가 삭제됐습니다. 그런 정도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 의무는 뭐예요? 손해배상 성립 요건 4가지 알아놔야 되고, 그죠? 그럼 보증 설정 의무는 뭐예요? 보증 설정 맞잖아. 시기, 대상자, 금액 이런 거, 보증 설정 방법, 그리고 공탁금에 대해서 손해배상 이후의 사후 조치 이런 건 중시 좀 봐놔야 되겠고,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는 9가지 필수 기재사항, 법정 서식 없더라. 교부하고 보관 이런 것들 쭉 알아놔야 되겠고, 확인 설명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 대상자, 서면 제출해가지고 설명 의무 이런 거, 자료 요구, 불응했을 때 조치 이런 것들, 시험 이런 거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다 시험이야. 그대로 뺏기냅니다. 미치겠어. 내가 왜 시험에 다 내 말에 나오는지 나도 신기할 정도입니다. 신기하다니까 그죠. 근데 제어선도 있지만 내 거짓말을 왜 하겠단 말이야. 희한하게 내 짓겠는 게 시험에 나온대 이게. 왜 나오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분석해본 바 내가 똑똑해 그런 게 아닙니다. 왜? 나올 거 빤하다 이 말입니다. 빤해요 진짜. 진짜 사람은 좀 말하면 좀 좋은데 학원에 우리가 기출문제 특강 좀 하고 이러면 좋은데 사람 좀 주변에 좀 홍보 좀 해가 좀 말 좀 모시고 있어. 그죠? 그러면 제가 기출문제 특강도 하고 뭐 할 낀데 사람 너무 작아버리면 제가 또 전국구기 때문에 사람 많이 없으면 안 합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고. 그죠? 다음 책임 파트. 책임 파트는 뭐예요? 우리가 말 그대로 잘 봐. 제목을 그냥 쓰는 게 아닌데 이게 책임 파트가 뭐예요? 우리가 그 예치 권고제도하고 개공 등의 금지 행위를 굳이 우리 책임 파트로 본다 이 말이야. 예치 권고제도는 뭐고? 원칙적으로는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매도인 가져갔는데, 그죠? 그래 보니까 매도인의 이중매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매도인 안 주고, 그죠? 어디 기간에 예치해 놓고, 그죠? 매수인은 뭐다? 돈 다 준비됐고, 매도인은 등기 전설 됐을 때 동시행 관계로 등기치고 필증 땡겨가면은 뭐는 보장돼요? 거래 안전은 보장되잖아.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예치 권고제도. 말도 권고니까 강제는 아니더라. 예치 기간, 예치 명의자 뭐 이런 거. 그러고 개공사 이름으로 예치했을 때의 후속 조치 이런 거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 되겠고. 그러고 마지막 책임 파트의 금지 행위. 이런 건 너희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이런 금지 행위를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7가지잖아. 조문 자체를 던져놓고 금지 행위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 이거는 30% 내외밖에 안 나와요. 70% 내외는 뭐다? 그러니까 사례를 던져놓고 금지 행위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그게 훨씬 많이 나옵니다. 충분히 사례 연습 우리가 대상물에 매매하면 했지 그거는 나머지는 조문만 달았지 크게 안 달았어. 3월 순환부터 몇 빠지게 다룰 거예요. 고래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금지 행위는 1호, 2호, 3호, 4호는 1-1 오늘 우리 형벌 다 배웁니다만은 5, 6, 7은 3-3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중개 보수 이거는 뭐예요? 한 2문항 정도, 맥스는 3문항까지 나옵니다. 중개 보수는 뭐예요? 주택하고 주택 외에 뭐다? 우리 요율이라든지 한도액. 그리고 우리가 주택이 보수가 주택으로 결정되는지 주택 외로 결정되는지 뭐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 정해지는 게 있잖아. 주상복합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오피스텔 이런 것들 그런 거 좀 중심으로 요건 어떻게 이런 경우는 주택으로 보수 결정되고 이런 경우는 주택 외로 결정되고 요율하고 한도액 좀 다르죠. 그런 거 중심. 그리고 뭐 사무소 관할 시도와 대상물 관할 시도가 다른 경우는 사무소 관할 시도다. 가장 중요한 게 계산 문제. 거래 금액 산정 기준이잖아. 임대차하고 분양권 전매. 이 임대차는 뭐예요? 보증금이 있고 월세가 있는 경우는 월세에다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액에 합산해야 되는데 1회 계산할 때 총 금액이 5천 미만 나왔다. 이때는 다시 산정해라. 그죠? 이때는 그렇지 그죠? 잘하신다. 보증금 플러스 월세에다가 100을 곱하는 게 아니고 70을 곱하라. 이런 정도. 분양권 전매는 뭐란 말입니까? 기납이 이미 기자입니다.
이미 건설회사에 납입한 금액 플러스 뭐다? 프리미엄이 여러분 시험에 출제비용이 정통파 걸리버리면 추가 지불액입니다. 보통 프리미엄 다 안 씁니다. 뭐 보통 써도 관계 없는데 엄격히 말하면 부동산 쪽의 용어는 추가 지불액이야. 그러니까 기납입 금액 플러스 뭐다? 추가 지불액을 합산하라 이 말이야. 기납입 금액은 분양대금이 아니고 건설회사에 납입한 금액에다가 피가 있는 경우는 합산해라.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래 보시면 되겠고. 그 오늘부터 하는 게 뭐다? 이제 지도감독.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론이 끝났잖아. 그럼 뭐예요? 이제는 백업에서 마지막 전체 뒷백업에서 마지막 남는 거야. 이렇게 모든 중개행위에 종사하는 의무 책임 하는 거 있잖아. 막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뭐쭉 이래 있을까 이가. 뭐 의무 책임 다 했고 뭐 그 말은 뭡니까? 이런 거 했을 때 너희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들 있잖아. 와. 그 자들을 뭐다? 총 지도하고 감독하는 걸 오늘 전체를 배우겠다 이 말이야. 지도 감독 내용에는 뭐다? 뭐 이런 위반하는 걸 신고했을 때는 포상금도 주고 또 이런 거는 행정적인 제재를 어떻게 제재를 묻고 징역행위다 등 행정처분이다 가태료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오늘 다 하겠다 이 말이야. 일단 이거를 전체 한번 도식하고 그리고 책에서 다시 한번 뭐다? 파트별로 끊어가면서 다시 한번 뒷마무리를 지어주겠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오늘 아마 3시간이 다이나믹하게 될 거야. 자, 그리고 남았는 게 이제 뭐다? 포상금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 포상금, 그죠? 포상금이야, 포상금. 그죠? 우리 교재 보시면은 235페이지, 그죠? 포상금. 그죠? 자, 포상금. 자, 그 포상금은 제일 처음 보면 여러분들요. 포상금이 뭐예요? 포상금이. 그냥 내 할까? 누나 머리 스타일 바꿨네. 그렇군. 확 달라 보인다. 갈그치 가지고 진짜 사투리 저 말 그자. 갈그치 가지고 진짜 나는 저 말 들으면 푸근하대. 그래 갈그치 가지고 저 대저주의 아들은 이 말 모른대. 갈그치 가지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 그자. 그냥 걸그치. 그래 맞다 누나야 맞다. 최선을 다해 보자 그자. 우리 영대니 열심히 공부하나? 열심히 해라 그래. 열심히 하면 되고. 우리 잘하고 있지? 잘하고 있지? 안 오노? 그렇다. 자 일단 포상금 한번 봅시다. 포상금 그자. 다 왔는데 조 누나 하나만 안 왔네 그자. 자 포상금은 뭐예요? 일단 이래 보셨는데 착한 일 한 자에게는 돈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포상하겠다. 금이야 그 말입니다. 그럼 포상금이 뭐다? 우리가 뭡니까? 지급 대상부터 먼저 볼까요? 어떤 착한 일을 했을 때 포상금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뭐 뭐냐겠지? 그러니까 맞잖아. 우리가 좀 이따 절친이 상친이 그 많은 제재들을 배우지만 신고해봤자 포상금 안 줍니다. 이런 경우에만 우리 중개법상의 포상금을 줘요. 이 포상금도 우리 중개법상 법령 및 실무 전체에서 3개가 나눠집니다. 이건 중개법상의 포상금이고 다음 주부터 배우는 뭐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하는 법률 포상금은 또 달라요. 즉 실거래가 위반자에 대한 포상금은 또 달라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포상금은 또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포상금은 공부할 게 없습니다. 50만 원 정액제 끝입니다. 이것도 50만 원 정액제인데 사례가 있잖아. 지급하는 사유가 몇 개 있잖아. 그거는 토지거래 허가는 뭐다? 토지거래 허가 신고 안 했는 경우는 50만 원 그게 끝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지급 대상이 좀 몇 개 더 있습니다. 무등록 개공 알지? 그자. 무등록 개공. 무등록 개공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 포상금은 알아놔야 됩니다. 이 한문항 고정 출제예요. 이 양은 얼마 안 되는데 시험은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즉 무등록 개공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뭐 뭐냐겠지? 무등록 개공을 신고하면은 포상금을 주겠다. 고려 보시면 되겠고. 그러고 뭡니까? 부정한 방법 등록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경우 이때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뭐 뭐냐겠죠? 이때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 이해되시죠? 이때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 그리고 뭡니까? 등록증이나 자격증 그죠? 양도대여라든지 또는 뭐예요? 양수대여 받은 자.
야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대한민국 부동산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을 주는 사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 먼저 하겠죠? 대한민국 부동산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을 주는 사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무등록 개공, 부정등록자, 등록증이나 자격증 양도대여라든지 양수대여 받은 자. 그럼 포상금을 주지 않는 사례는 뭐고 공부할 필요성이 있나 없나? 없다 이 말입니다. 괜히 좀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실거래가 위반자는 중개법상의 포상금과 관계없잖아요. 뭐 휴폐업 신고 위반자, 뭐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자 이런 거 신고해봤자 포상금 안 주겠다 이 말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이걸 우리가 먹습니다. 등록의 부정등록자는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데 자격증의 부정취득자는 신고해봤자 포상금 안 주겠다 이 말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 대한민국 공인중개사법상에 포상금을 주는 사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나머지는 포상금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어떤 위반했는 걸 신고하더라도 포상금은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포상금마다 신고 간청하고 포상금의 뭐다? 지급 간청입니다. 포상금을 신고하는 간청은 뭐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신고하는 간청은 어딥니까? 수사기관 또는 등록간청입니다. 수사기관 또는 뭐다? 등록간청입니다. 신고간청은 뭐다? 수사기관 또는 등록간청입니다. 수사기관 또는 등록간청이고 포상금에 지급하는 간청은 뭐다? 등록간청 한 군데로 통일입니다. 포상금의 지급간청은 등록간청 한 군데로 통일입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포상금의 지급 신청서는 그러면 수사기관 또는 등록간청에 제출하며 포상금의 지급간청은 등록간청에다가 맞겠나 틀리겠나? 즉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수사기관 또는 등록간청에 제출하며 포상금의 지급간청은 등록간청이다. 왜 틀렸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가 뭐라 했어요? 포상금 지급 신청 돈 달라고 했잖아. 이러이러한 신고 했잖아. 그러니까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수사기관 또는 등록간청에 제출하고 지급간청은 뭐다? 등록간청이다 이랬단 말이야. 틀린 것도요. 틀리긴 틀린데 왜 틀렸어요 그러면? 아니지 희야. 그럼 지급 신청 제출해야 돈을 주지. 그냥 돈 구두로다. 신고를 하는 거는 신고 관청에서 신고를 하지만 돈을 달라고 신고할 때는 지급 등록 관청에서 달라고 지급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아 맞아 희야 말은 맞는데 맞습니다. 저는 뭐라 했습니까? 지급 신청서 자체를 수사기관 또는 등록관청에 주신다 했잖아. 그건 아니지요. 왜? 수사기관에는 지급 신청한다는 말은 돈을 달라고 합니까? 신청하잖아. 돈을 주는 간청은 뭐고? 등록간청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지급 신청서 자체도 등록간청에만 제출해야 되지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안 되지요. 뭐 먼저 하겠지? 그 말이야. 까딱하면 쏜 건데 이거 맞잖아. 지급 신청서 자체를 뭐다? 등록간청에 제출해야 되지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안 돼. 신고는 여기 해야 돼. 신고는 수사기관에 해야 되지만도 지급 신청서는 뭐다? 등록간청에밖에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체가 문맥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노려볼 만한 내용들이고 지급대상 신고한 지급간청 열어보시고 그러고 우리 봐야 되는 것은 뭐다? 포상금의 지급 뭡니까? 요거 봅시다.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다.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다. 뭡니까? 수사기관 또는 그자 등록간청의 뭐예요? 발각되기 뭐예요? 전에 그자 수사기관 또는 등록간청에 발각되기 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당연한 말 아이가. 시험에 참 이런 게 틀리면 참 그지. 수사기관 또는 등록관청에 발각되기 전후에 신고한다. 그 답하시는 분 나오면 난 이해가 안 돼. 아니 수사기관에 발각된 이후에 신고해가는 것은 돈 준다 말이 안 맞잖아. 그제 그제. 지금 비우째 당일날 틀려온대. 신기하대 신기하고. 발각되기 전에 신고 당연한 말인데도 여러분 틀립니다. 발각 이후에 신고하면 틀려요. 말이 안 맞죠. 발각되기 전에 신고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제분 한 번쯤은 시키고 싶은 거예요. 검사가 뭐단 말입니까? 공소제기 또는 뭐다 기소유예 처분시입니다. 검사가 뭐다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처분시입니다. 나도 참 팔골치 좀 아셨겠지만 너 이거 만들어 볼라 했는데 새끼 지가 안 날락하네 그죠? 집에 이런 나 하나 있으면 좋대 진짜 여러분들. 정말 좋습니다. 자제분 잘 케어하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는 뭐 이제 딸내미한테 이제 그 꿈이 넘어갔는데 큰 놈이 새끼 이제 가만 대만 될 낀데 새끼 지가 안 갈락하겠네 그죠? 어쨌든 몰라 뭐 의사 병 걸린지도 새끼 의사한테 해사겠네. 자 검사가 뭐다 공소제기 또는 뭐다 기소유예 처분시입니다. 진짜 꼭 한번 만들어 봐요. 집에 이런 하나 있으면 바람막은 최고입니다. 그죠? 자, 이 말이에요.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처분시의 말은 꼭히 여러분 봤을 때 용어 풀어볼까? 우리 이렇게 했잖아. 제가 용어 전무잖아요. 시험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과목에 보면 공소 이런 말 있잖아. 공소나 기소, 그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건 무조건 여러분들이 법원의 재판 청구로 보면 다 해결됩니다. 약간의 미세한 차이는 있는데 공소 뭐 그리고 기소 이런 나라 나오면 뭐다 법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공소 제기한다는 말은 법원에 뭐다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하는 행위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기소유예는 뭐고 재판 청구하는 것을 뭐다 유예해도 뭐단 말이요 포상금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공소나 기소는 큰 뜻은 같습니다. 사실 같은 말인데 법원의 심판을 청구한다 이러면 돼요. 즉 재판 청구하는 행위를 뭐다 공소제기 또는 기소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결국 뭐예요? 공소제기 그 자체만으로도 기소유예 그 자체만으로도 포상금을 준단 말은 형이 확정돼야만이 포상금 주나 형 확정 안 돼도 포상금 주나? 아 형이 확정돼야 주나? 공소제기 그 자체만으로 지금 준다 그랬잖아 누나야. 그럼 형이 확정돼야만이 포상금을 주는 건 아니잖아 맞지? 그죠?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아, 확정해 주나? 그렇지요. 그럼 재판 청구하는 그 자체만으로 주잖아. 유무죄 판결은 신경 쓸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재판 청구했는 그 자체만으로도 포상금을 주겠다 이 말이야. 그러고 기소유예는 뭐고 검사가 뭐다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유예가 뭐고 밀어붙겠다 이 말입니다. 이래 보면 돼. 판사님이 아량은 뭡니까? 판사님의 힘은 선고유예하고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검사님의 아량은 뭐다? 이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다 집에 보내주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좋노 그래. 기소유예는 그러면 죄는 있나 없나? 죄는 있으면 잘하시는 죄는 있는데 뭐다? 뭐 그렇지요. 죄는 있는데 자 내가 잡혀갔다. 희아가 검사다. 기분 좋지요, 그죠? 얼마나 좋노 그죠? 아이고 쌤 뭐 내 그때 수업 중에 보이 불안하더라고. 앉아 보이소 걔가 그냥 그 한번 쭉 보니까 검사 차이 빠릅니다. 머리 좋고 명석하잖아 그 친구들이. 사건 딱 보니까 이미 머릿속에서 다 인지하고 오는 거야. 이제 너 자기 판단에서 이제 좌지우지 될 수 있잖아. 그럼 이제 그때부터 재밌는 기라. 너무 사회적 큰 사건 같은 쥐가 손 못 대 주도 검사라도 이건 구속 안 시키면 난리 난다 이런 건 그렇잖아. 딱 봤을 때 이 정도 사건 같은 경우는 자기 선에서 좌지우 되잖아. 그럼 뭐다 그것도 앉아가 재밌는 기라. 지가 보내주고 말고는 그날 지 기분인 게 솔직히 막말로. 그래서 이래봐 쌤 내가 봤을 때는 막 한때 배운 정도 있고 이러니까 이 정도 사안 같은 경우는 재판 넘길 건 아니지만도 이게 마지막입니다. 한만 더 내가 이렇게 하면 선생님 나발이 없다. 알았다. 하면 예하고 그지? 그지로 지금 검사가 뭐다 죄는 맞잖아. 그러고서 안 있겠나 뭐. 쌤 또 자제분 잘 키웠다 하고 지금 막 애 없이 또 입학식 가는 것도 그렇다 하니까 이번 한 번에 봐주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약간이 안 있겠단 말이야. 살인 같은 경우는 꿈도 못 꾸지만도 뭐 기타 등등 뭐 경미한 사안이고 또 쌤은 초범이고 또 자제분도 또 그렇게 또 뭐 우리 아빠 살달라 하는 거 보니 참 저도 애 키우는 부모로서 참 신경 쓰이고 입학식이나 손잡고 들어가 싶다 하니까 뭐 이해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사안을 봤을 때 경미하다든지 초범이고 이런 거 기타 등등을 봤을 때 검사가 뭐다 죄는 있지만 쉽게 말해가 뭐다 사건 자체를 안 만들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원에 심판 청구하는 것을 뭐다
유예시키 본다. 이게 기소유예입니다. 중요한 건 시험만 관계없지만 죄는 있습니다. 죄는 있지만도 뭐단 말이요. 검사가 초범이고 기타 등등 뭐 연령, 정가 이런 거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뭐다 기소를 유예한단 말은 죄는 있지만 법원에 심판 청구하는 것을 미루겠다 이 말이에요. 기소예입니다. 이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고, 즉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그 자체도 지금 포상금을 주겠고, 검사가 뭐다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자체를 미루는 것도 뭐다 죄는 있지만도 그것 또한도 포상금은 주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유죄 판결 나야만이 포상금을 준다라든지 뭐 형이 확정돼야만이 포상금을 준다,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 뭔지 알겠지? 그걸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놓을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포상금액. 우리 아마 전국의 지자체에 이 사건을 신고하는 아마 건수는 없다고 봐도 무리 없습니다. 이거 때문입니다. 돈 얼마인 줄 알아요? 포상금액 50만 원, 50만 원. 아이고 남사스러버리. 500인 같으면 다 찔러, 나도 다 때려치우고 이짓 할 거야, 그자. 그러나 내가 딱 보면 알잖아. 그거 한 사무실 상담해보면서 그자. 한 10분만 얘기하면 인마가 등록증 대여했는지 자기 대여해가 양수 받은 자인지 이 얘기하면 안단 말이야. 우리는 그자 아는데 뭐 수강생 사무실 들어가겠나 내가 그자. 뭐 이거 안 되고 일단 뭐 다른 타시 군구에 가지고 뭐다 하루에 말도 안 한다 한 2건씩만 하는 기라. 하루에 100, 주 5일 근무 500 깔끔하다. 4주 2천 깔끔하다. 그자. 깔끔하잖아. 그래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다친다. 그래 조금씩 각 시군구만 돌아다니면서 그냥 아마 몇 년 일거리 나온다, 몇 년 일거리 나와. 지금도 아마 외곽지에는 솔직히 한 30% 이상이 아마 저런 정도, 쉽게 한 50% 이상이 전부 다 양수대여 받은 자가 대부분 안 하겠나 이래 본다 이 말이야. 그래 신고 안 들어온 이유는 이거야. 이거 친구 팔고 하다 보면 이사 비용은 나와야 될까 이가. 맞잖아요. 뭐 아파트 여러분 101동 102동 이사해도 포장해서 100만 달락합니다. 이사 비용도 안 나오면 누가 신고하겠나 이 말이야. 한 500 같으면 진짜 신고 많이 하는데 미안 그럼 다 찔러봅니다. 그렇게 한다고 소리죠. 다 찔러보는데 50만 원에서 아무도 안 찌릅니다. 50만 원인데 이것도 국고에서 보조해 줍니다. 더 재밌는 얘기 해줄까? 이 50만 원을 반드시 주는지 아느냐? 안 줍니다. 예산이 없으면 저도 시험 잘 됐다 그러면 봅시다. 우리 235페이지 한번 봐봐. 그 제일 위에 한번 보시소. 지급 대상에 등록관청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그 줄칠까요? 포상금을 지급한답니까? 지급할 수 있답니까? 그래, 그런 시다 말이에요. 기가 차죠, 기가 차. 그래, 신고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신고했잖아, 다 받고 나 나중에 뭡니까? 포상금 완주를 하면 뭡니까? 원래 구청 예산이 안 맞네. 안 주면 끝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 누가 신고하겠어요? 그러나 이것도 국고 보조입니다. 국고 보조 비율은 뭐다 말입니까? 얼마입니까? 100분의 50 이내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100분의 50 이내야 이내. 국고 보조 비율은 뭐다? 100분의 50 이내입니다. 국고 보조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거를 오버하느냐? 그건 포상금의 국고 보조 비율은 100분의 50이다가 맞나 안 맞나? 틀립니다. 100분의 50 이내가 맞지. 이다 그러면 뭐고 언제나 25만 원을 정액제로 국고에서 지원한단 말 아니까. 그죠? 100분의 50 이내란 말은 뭐고 하나도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있고 최대치 뭐다 25만 원을 국고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이 말입니다. 뭐 먼저 하겠지?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 신고 그리고 공동 신고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 신고하고 공동 신고입니다. 이 말이다. 본강사가 무등록 개공입니다. 근데 요 앞에는 요희아가 아침 9시 반에 동구청에 찔러붙습니다. 옆에 왕언니가 뭐다 10시에 찔러붙습니다. 이때는 뭐고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 신고 들어왔잖아. 이때는 뭐예요? 최초 신고 또는 뭐다 먼저 신고자. 그죠? 최초 신고 또는 뭐다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이 말. 이건 어려운 거 없지?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공동신고는 뭐냐 하면은 원칙은 이 말입니다. 적어놓고 원칙은 균분이야, 균분. 지금 여기가 10여 분 계시는 한 20명 잡자. 20명이다 이 말이야. 20명이 지금 합격자 모임을 해. 여러분들이 합격자 모임을 또 간다 이 말입니다. 합격자 모임을 하는데 정말 기쁜 마음을 또 하는데 이 보라 이 친구가 이래 착한 것 같아도 남들 좀 냉철한 면이 있어. 보라 이 친구 벌떡이라지만 언니 오빠 동생들 김건우 쌤 알지? 알지. 와 그 인간 와 그 아또 뭐 수업하나? 뭐 수업하고 말고는 우리가 관계없고 그 인간이 뭐다 알고 보니까 무등록 업자라 하더라. 그렇게 앞에 있는 왕언니가 그 선생님 그러고 남은 인가이지. 그럼 그 옆에 희한은 와 그 친구는 위태위태했지 하면서 가는 게라. 그러면서 뭐다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정적으로 보라가 그 결론은 뭐냐 하면은 우리 그 선생님 찔러보자. 찔러보자 한 게라. 그러면 옆에 참 저 영천 언니가 그자 사람은 저래도 진짜 후덕해 의리가 있어. 야 보라야 그건 아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 선생님만 자격증 못 땄는 거 우리 인정해야 될 거 아이가. 그 예정을 해야 돼. 우리 찌르는 건 좀 그건 참 도리가 아니다 이래 말하니까 이 보라 언니가 영천 언니 보고 그러면 언니 이름은 빼까이 하는 게라. 그러니까 영천 언니 빼지 말고 돈은 받겠다 이 말이지. 돈은 받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다 20명이 그지 공동으로 신고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 간에서는 뭐단 말이요 균부잖아. 인당 25,000원씩 맞잖아요. 인당 25,000원씩 주겠다 이 말. 원칙은 진짜 맞아요. 다만 근데 뭐다 보라가 벌떡이라지만도 언니 오빠 동생들 25,000원 1인당 스시집에 일시집도 바쁘다고 못 먹겠다. 한 명 몰아주기 하자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가위바위보 하시든지 제비뽑기 가지고 뭐 요 왕언니 앞으로 뭐다 포상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우리 간에서는 뭐다 우리가 그렇지요. 합의 시에는 뭐다 우리가 합의에 따르겠다 이 말입니다. 합의 시 왜? 그래도 합의 시에는 뭐다 합의에 의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마지막 하나 퀄리티 좀 알아야 되는 것은 합의가 원칙에 우선합니까? 원칙이 합의에 우선합니까? 이 간다 미치겠다. 당연히 휘하 그렇지. 잘못 누나 잘 생각해봐. 합의가 원칙이 우선이지 원칙이 합의를 우선하는 건 아니잖아. 맞지 그자? 그러니까 합의가 있는 경우는 원칙을 깨나 안 깨나 이 말이지. 그럼 그걸 깬다 이 말이야. 합의가 있는 게 원칙을 깨버리잖아.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뭐다 원칙대로 가는 것 때문에 원칙 우선이지만 합의가 있는 경우는 원칙을 깨버리잖아. 그래서 합의가 원칙에 우선한단 말이 그 말입니다. 요가만 8, 90 마무리됐는데 3, 4월 순환은 뭘 적어주냐? 여러분 구두를 한번 슬쩍이 흘려놓을게. 그러면 만약에 판사가 하는 행위는 전부 다 포상금을 다 준다 보면 돼. 뭐면 내가지 판사가 하는 경우, 즉 판사가 무죄 판결했다. 포상금 주나 안 주나? 준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 판사가 여기 검사가 하는 것은 뭐다? 이래서 뭐다? 뭡니까? 무혐의 있잖아, 그자? 무혐의 처분은 이게 그냥 적어줄까?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 되는데 무혐의 판결은 뭐다? 포상금 주나 안 주나? 이거는 포상금 안 줍니다. 그런 데 있잖아, 그자? 그렇죠. 무죄 판결을 받잖아. 이거는 포상금 주나 안 주나? 그렇죠. 이거는 뭐다? 포상금 주나. 그럼 이걸 차라리 여러분 6번으로 해가지고 한 개 적어 놓으세요. 무혐의를 났을 때는 뭐다? 포상금을 안 줍니다. 근데 무죄 판결은 뭐다? 포상금을 줍니다. 그리고 불기소 처분 잘 됐다. 좀 어렵게 들어가면 그자. 불기소 처분은 포상금 주나 안 주나? 불기 처분. 이건 안 주지요. 기소는 해갔는데 뭐다? 유예했을 때 주지만 아예 불기 처분 자체는 뭐단 말이요. 사건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건 사건은 성립됐는데 검사가 봐주는 거 아이가 그자. 그래서 불기소 처분은 뭐다? 포상금 안 줍니다. 이게 우리가 포상금에서 가장 디프인 디프 난이도 최상급의 문제 이걸 땡깁니다. 이게 왜냐하면 계산 문제 할 때 이걸 땡긴다 이 말이야. 계산 문제 할 때. 이런 게 여러분들 봐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와 계산해야 될까요, 그죠? 계산 문제 때 저기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미리 한번 봐놨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교재 235페이지 피 봐요.
235페이지 보시면은 보상금 지급 대상, 보상 금액 다 했지? 그럼 지급 요건도 우리 다 했을 거야. 됐고. 그리고 보상금의 지급 절차는 뭐단 말이요? 요거 하나 빠졌네, 그지? 지급 신청일로부터 뭐다? 1개월 고 출처해서 2번 했잖아. 보상금 지급 절차는 지급은 뭐예요? 우리가 신청일로부터 뭐다? 1개월입니다. 신청일로부터, 신고일로부터가 아니고 신청일, 보상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거기에 그 2번 있죠. 그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에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줄 좀 칠까요?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신고일 아닙니다.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그거 조심하시고. 보상금 지급 방법, 그자 우리 좀 전에 연습했지요. 원칙은 뭐다? 그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 신고는 최초 신고고, 공동 신고는 원칙은 균분인데, 그죠? 합의가 있는 경우는 합의에 의한다고 236페이지 제일 밑에 있죠. 보상금 지급 방법 다 설명했고, 좀 전에 말했던 이 가이가와 무혐의 처분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계산 문제 때문에 237페이지, 그건 차후에 한번 3월 4월에는 계산 문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고려 보시고. 자, 요래하고 이제 뭐죠? 여기까지 하고 241페이지, 그자 우리가 대단원에 뭐다? 우리가 행정, 처분, 형벌, 질서벌 모든 제재 241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내용을 지금 좀 쉬었다가 동시에 한번 도식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1차 한번 2교시인 거 도식하고 3교시는 뭐다? 책으로 가서 뭐다? 다시 한번 하나씩 칼질해 주겠습니다. 분절해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좀 쉬었다가 241페이지부터 할게요.